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스스로를 넘어서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강인함이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겨울 아침입니다. 창밖에는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불 속에서 이 포근함을 즐기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 혹독한 추위 속으로 기꺼이 뛰어듭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때로 편안함 대신 고통을 선택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그리고 우리 내면의 가장 강력한 적이자 가장 위대한 아군인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울트라 마라톤 완주를 꿈꾸며 훈련 기록을 단축해 나가고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 위해 모의고사를 치르며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땀 흘려 몸을 단련하고 밤새워 지식을 쌓으며 착실하게 준비합니다. 하지만 정작 모든 것이 걸린 실제 무대에 섰을 때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며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몸과 지식은 단련했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을 단련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19살이던 시절 공군 특수부대인 항공구조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 수영, 모든 훈련에서 저는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스스로가 강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른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빠르지만 결국 더 쉽게 포기하는 괴물을 키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날씨가 너무 춥다고 혹은 너무 덥다고 말합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혹은 다른 무언가 때문에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나요? 어쩌면 그 변명은 외부 환경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유일한 흑인이어서 혹은 유일한 여성이어서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 모든 것은 당신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게 스스로를 묶어두는 당신만의 변명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흑인이라서 똑똑하지 못할 것이다. 편모 가정에서 자랐으니 부족할 것이다. 이런 세상의 편견들이 제 머릿속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 주변 상황,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의 머릿속 공간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거대한 심리전입니다. 이 게임은 오직 자기 자신과 하는 싸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게임에서 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인생의 온갖 소음들이 당신의 머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군에 처음 입대했을 때 저는 몸무게가 135kg에 육박하는 거구였습니다. 현역으로 바로 갈 수 없어서 예비역으로 시작해야만 했죠. 예비역은 한 달에 한 주말, 1년에 2주만 복무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비역을 주말 전사라고 부르며 가볍게 여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주말 전사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혼식 드레스를 입어야 할 때
여름 휴가철이 다가올 때, 동창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처럼 특별한 목적이 생겨야만 비로소 움직입니다.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결심하죠.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런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선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존중하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여정입니다. 결심, 자기 통제, 노력. 우리는 종종 이런 단어들을 마치 형벌처럼 두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야말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이것들을 부담스러운 숙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들을 당신의 삶의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십시오. 강인하게 버티십시오. 얼마 전 한 청년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특수부대인 레인저가 되고 싶지만 훈련소에 가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훈련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실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수군댈지가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평범함의 무리에서 벗어나 비범함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평범한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도전이 그들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판단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비겁해지기 쉬운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SNS 뒤에 숨어 겁쟁이처럼 손가락으로 당신을 공격합니다. 그런 겁쟁이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휘젓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굳건히 당신 자신을 지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체중을 감량했냐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중을 감량할 때 트레이너를 찾거나 복잡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먹어대던 음식의 양을 줄였습니다. 칼로리 섭취를 낮춘 것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그리고 뛰기 시작하십시오.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 위를 달리세요. 이건 로켓 과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버트레이닝, 즉 과도한 훈련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훈련을 걱정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훈련이라는 것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육이 쑤시고 아픈 느낌, 그것은 당신이 과하게 훈련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나태했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뿐입니다. 당신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과도한 생각과 걱정을 멈추십시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할 때 들었던 최악의 조언이 있습니다. 튀지 말고 섞여라. 절대 자원하지 말고 기대치를 넘어서는 행동은 하지 마라. 바로 그 섞여드는 사고방식이 당신을 평범한 수준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만약 제가 그 사고방식을 따랐다면 저는 135kg의 몸무게에 만족하며 살았을 겁니다. 달리기와 수영을 싫어하는 제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이비실에 도전하지도, 레인저 스쿨에 가지도, 울트라 레이스에서 한계에 도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저 섞여드는 것에 안주하며 제 자리에 머물렀겠죠.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리에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섞여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절대 섞여들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큰 꿈을 꿉니다. 의사, 변호사, 특수부대원. 그 꿈은 마치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충분히 큰 꿈을 꿨다면 그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 그 꿈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악몽 속에서 당신은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수영을 잘 못하는구나. 나는 달리기에 재능이 없나 봐.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나는 충분히 뛰어나지 않아. 이런 의심들이 홍수처럼 당신의 마음을 덮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반복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쏟아부었던 수많은 반복 훈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에 적응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의 삶이 엉망이라고 불평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뚱뚱해, 몸매가 엉망이야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불평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 문제의 일부가 되지 말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하십시오. 당신 삶의 통제권을 되찾으십시오. 인생은 전투와 같습니다. 전투에 나갈 때는 올바른 정신 상태와 최고의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더 큰 전투에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잊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단련하고 그 통제권을 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현실 세계에 나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매일 아침 지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타이어를 뒤집고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이 제게 어떤 시련을 던져주든 그것을 맞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매일 아침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맡겨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 저는 제 삶의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제 첫 160km 레이스에서 저는 달리기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벼운 무게로 수백 회를 반복하는 근력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심박수를 높게 유지하며 칼로리를 태우고 근육이 타는 듯한 고통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휴식은 오직 10초 이내로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지독한 반복 훈련이 달리기 경험이 거의 없던 저를 극한의 레이스에서 버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생은 시간 관리의 연속입니다.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는데 극심한 교통체증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달리기를 해야 했는데 길이 막혀 꼼짝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좌절하고 불평하며 시간을 흘려보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로 옆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차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 시간을 활용해 제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속도로에서 달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그 안에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제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제가 싫어하더라도 좋아하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당당해지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치열하게 노력하는 강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십시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문제가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인생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그러니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결승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환상을 믿지 마십시오. 인생의 유일한 결승선은 죽음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를 아주 약간 넘어설 때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죽도록 노력했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관중도 결승선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때 묵묵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는 당신의 그 의지, 그것이 바로 진짜 승리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침대에 더 누워있을 것인지 아니면 박차고 일어나 운동을 할 것인지. 어제 저는 일찍 일어나 달리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또다시 선택의 순간과 마주했습니다. 저는 다시 신발끈을 묶고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서는 것을 선택합니다. 매일, 매 순간 올바른 결정을 내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도 늦지 않고 제 시간에 나타나는 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불안, 당신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아는 것만큼 당신의 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최악의 순간에 뇌는 나타나서 속삭일 것입니다. 쉬운 길로 가. 편한 길을 택해 특수부대 훈련 시절 우리는 거대하고 무거운 통나무와 보트를 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날이면 어김없이 악마 같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훈련 중에 아주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다면 이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 같은 하루 훈련이 끝나면 모두가 쉬러 갈 때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힘든 하루 끝에 다시 헬스장으로 가는 행위는 제 마음에 결승선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 동료 한 명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미쳤어? 이 힘든 날에 또 헬스장에 가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 보트와 통나무가 너무 무거워서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보트와 통나무를 이고 해변을 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했던 동료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봐, 이제 누가 저 보트를 들지? 그렇습니다. 인생이 바로 그 보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냐고. 19년 전 저는 135kg의 몸으로 네이비실이 되기 위해 7군데의 모병 사무소를 찾아다녔습니다.
한 모병관은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겐 불가능한 일이야. 저는 그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이름을 조용히 적어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당신의 머릿속에 심으려고 합니다. 그 자신이 네이비실이 될 수 없다고 믿었기에 그 쓰레기 같은 생각을 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했던 겁니다. 당신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불가능을 뛰어넘는 존재임을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가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해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생은 평범함과 최고의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 사이의 거대한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때로는 평범함이 이기는 것처럼 속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달리기가 너무 하기 싫을 때 저는 제 뇌에게 말합니다. 좋아, 오늘은 30km 대신 가볍게 10km만 뛰자. 그 순간 제 뇌는 긴장을 풀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힘들진 않겠어. 하지만 당신이 3km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위대함을 향한 열망이 평범함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30km를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실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시험장에 들어선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 시험에 떨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당신이 그에 걸맞은 노력을 쏟아부었을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말 뒤에 피와 땀으로 이룬 노력을 채워 넣으십시오. 사람들은 불가능은 없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들은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우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한두 번 시도해보고는 너무 쉽게 이건 불가능해라고 단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을 하고 또 하고 끝없이 하십시오. 저는 물을 싫어하고 돌처럼 물에 가라앉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물에 들어가는 훈련은 제 꿈을 거의 앗아갈 뻔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의 문턱에서 저는 다시 한번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보트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보트 앞에서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속삭이고 있습니까?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되 결코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 모습은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당신이 걸어온 투쟁이 역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거울이 어떤 이야기를